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네, 영상 속도는 1.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. 네, 이번 소식은 알트코인 왜 이렇게 반등의 힘이 좋을까라는 내용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거든요. 어,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제가 커뮤니티에서도 요 며칠간은 반등이 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했던 이유는 단기적으로만 그런 겁니다. 이것은 거의 다 코리니 분들을 제외하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기본 복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워낙 BTC 마켓 테더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대다수 이 이런 현상이 과거에는 알트코인이 패닉셀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생각보다 좀 덜 밀렸어요. 그런 이유는 이제 여기 BTC 마켓에서 그 패닉셀이 나왔을 때 당연히 매도를 하게 되면 무엇으로 바뀌냐면 이 원화로 곧바로 바뀌는 게 아니고 매도를 한과 동시에 비트코인으로 바뀝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따른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가격이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것이죠. 그 뒤에 어떻게 되냐면 저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었을 때 이제 비로소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. 그 추가 하락 빔이 나왔을 때 엄청나게 공포적으로 밀리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방어를 잘해주네. 역시 내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잘 들고 있는 게 맞았구나 라고 하지만 그 찰나에 있는 시점이 넘어가게 되면은 손실 부분이 더욱더 가중이 되니까 뭐 선택을 해야 되겠죠. 나는 장투니까 뭐 건들지 말아야 되겠다. 아니면 나는 일단 단기 투자자니까 오히려 이 시점에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. 손실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정리를 해야지. 이렇게 이제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영역의 시간에 있는 그 자투리 시간 안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충분히 또 손해를 많이 봤었을 거라고 보고요. 반대로 이번에도 반등이 좀 세게 나왔던 배경은 당연히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덜 오르고 이더도 많이 덜 올랐죠. 그 이유는 일단 비트코인 먼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비트코인을 해서 BTC 마켓에서 어느 정도 다시 또 추가적으로 구매하려고 하는 구매하려는 자들이 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쪽에서 반등이 너무 세게 나온 겁니다. 예, 세게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쪽은 당연히 계속 해주지만 그게 다시 또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에 있는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공급이 빠져나가고 알트코인 쪽으로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못 올랐던 거예요.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더 마켓이 있고 그 다음에 이더에 따른 플랫폼 부분이 어느 정도 다시 충족을 해줌으로써 받쳐주었기 때문에 덩달아 ERC20이나 디파이 플랫폼들이 정상화가 좀 되었고 그리고 루나가 어느 정도 일단락 정리가 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루나가 이제 거의 다 가격이 제로섬으로 되었고 또 테라도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뭐 디파이 부분도 안정화가 되어서 그 효과가 그대로 지금의 반등이 있는 힘을 더 많이 키워주었다.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트론도 비슷한 모델링인데 왜 트론은 왜 적게 올랐어?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까봐 이제 트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 뒷부분으로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트론은 스테이킹 하는 물량으로 들어갔어요. 근데 스테이킹 물량만 들어간 게 아니죠. 거기에서 먼저 수합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물량 대비가 어떻게 보면 현물 거래소에 들어가는 물량 대비보다는 좀 다소 약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실적으로 트론과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부분이 상대적 대비 좀 덜 올랐던 이유는 뭐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내용은 일단 현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왜 그런 현상이 이제 이런 긍정적인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 주었고 이런 현상은 이제 얼마나 지속이 될 것이냐인데 그건 해당에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추이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. 얼마나 무서웠으면 곧바로 도미넌스도 완벽하게 올라오는 패턴이 너무 세게 나왔죠. 그래서 요 며칠 사이에는 어느 정도
좀 알트코인한테 유동성이 다시 흘러가는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 며칠 사이에는 좀 괜찮을 것이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던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 지표 자체를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 BTC 마켓의 전체에 있는 분위기, 시세가 어떤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지만 보셔도 좀 되고, 아, 나는 전체에 있는 저 데이터를 한눈에 좀 지표화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도미노스를 그냥 하나 띄워놓고 보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요 며칠은 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장이 더욱더 강세를 보여주려고 한다고 하면 원화 BTC 마켓 테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자, 우리 덧셈 뺄셈 다 배웠죠. 마켓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러면 원화랑 BTC 마켓과 테더가 같아지면 이 힘이 3이 되는 거죠. 3이 되는 효과가 있는데 대다수 유동성이 좀 떨어지는 애들이 있는 마켓이 또 생기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서 좀 충족이 됐다. 그럼 이 화력이 2로 떨어지게 됩니다. 근데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마켓이 다 약세면 떨어지는 가중치가 훨씬 더 몇 배 이상 체감적으로 더 세게 누르는 효과가 더 세지겠죠. 그래서 마켓에 따른 이동에 따른 흐름도 알아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유동성이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도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. 이해가 되셨나요? 예, 이게 이제 거의 기본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루나 부분은 거의 뭐 최근에 뭐 바이낸스 쪽에서 이제 재오픈을 해주었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감을 또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차라리 어떻게 보면 루나와 테라 쪽에 좀 관심을 두는 것보다 다른 코인 쪽으로 관심을 두는 게 훨씬 더 괜찮고 더 위험성을 굳이 찾아가지고 그렇게 신규 진입하려고는 하지 마셔라.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 지갑으로 최대한 옮길 수 있을 만큼 옮겨두고 그 다음에 그 옮겨두었던 부분에서 뭐 도건시에 있는 트윗을 보게 되면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.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내가 중간 과정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물론 제가 그 내용을 글을 읽어보았을 때 제가 생각했던 방향성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그러면 트윗에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었을 때 우리가 약간 좀 재편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 재편에 테라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테라 플러스 루나도 같이 있는 것인지 루나를 얼마만큼 줄 것인지 근데 만약에 저라면 예산은 정해져 있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다 키워줄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. 그러면 나중에 루나에게 조금 더 이로운 형태가 나온다라고 해도 만약에 그럴 일은 진짜 적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진짜 그 시점이 딱 나오게 되면 그 시점 안에서 좀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국내 거래소 쪽은 어차피 입출금이 다 막혔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정리하시는 게 맞겠죠. 예, 입출금이 다 막혀버렸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참고로. 네,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. 참 요새 마지막으로 또 멘트를 좀 드리고 싶은 문구가 있었는데요. 그게 무엇이냐면 요새 BJ 분들도 청산 규모가 상당합니다. 거의 뭐 10억 원대 이상 다 청산을 좀 많이 당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속상한 게 아니라 대다수 다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끼리 좀 보듬어 주고 응원을 좀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괜히 특정 코인 하나한테 막 질타를 좀 퍼붓고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지는 마시고 같은 코인 투자했던 사람들은 같이 좀 보듬어 주고 응원해 주고 이런 분위기 이런 생태계를 좀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이렇게 어려운 장애일수록 계속 이 시장을 잠깐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면 그 사람은 또 수익보다는 손해만 더 많이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순간에서도 어떻게 잘 문제 해결을 잘 처리하고 그런 처리하는 능력이 좀 스킬업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내가 어떠한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
뭐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거기에서 좀 응용할 수 있을 만한 좀 그렇게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스킬이 좀 채워지는 것이지 여기에서도 힘들다고 포기하고 또 나가버리고 저기에서 또 투자 좀 하다가 힘들다고 또 나와버리면 네, 성과가 없습니다. 네, 좀 냉철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 점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